넌 안 먹니? 나 위험술이야. 이제부터 아침은 건너뛰기로 했어. 그래. 지켜봐 줄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 아이고, 걱정 마. 이번엔 작심 3개월이니까. 국 줘? 응? 국 더 먹고 싶냐고. 조금만 더 줘. 오빠 지난번 썼던 기획기사 있지? 친구들이 다 좋게 읽었대. 다음엔 뭘 쓸 건지 다들 궁금해. 넌 어땠니? 괜찮았던 것 같아. 다음엔 또 뭐 쓸 거야? 글쎄. 너 좋은 소재거리 있으면 가르쳐 줄래? 우와, 얘 정말 질렸다. 이정원 말이야. 참. 아니, 노래 하나 히트했다고 영화까지 출연하겠대. 뭐 이거 뭐? 응, 감 나갈 때 챙기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 지 재능 발휘하면서 사는 게 뭐가 나빠? 아유, 너무 꼴 모르고 설쳐대니까 그렇지. 얘 옷 입는 것 좀 봐. 텔레비에 전화 나오면 저 혼자 설쳐대고 뭐뭐? 텔레비전이 질질 마당인가? 아유, 이런 애는 그냥 금치산 선고를 내려서 꽁꽁 묶어놔야 돼. 야, 다들 좋다고 그러던데 뭐야. 나도 귀엽고 좋더라. 좋긴 뭐가 좋아?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깍깍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 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건 기분이 아니더라니까. 시지도 않은 게 군동nep터 내라 그래. 아유, 기집애 뭐? 술 취했나? 비틀거리기는. 아유. 입 좀 닫아. 아침부터 애가 왜 이렇게 입이 험해? 아, 내가 뭘 어쨌다 그래? 난 그냥 솔직한 내 느낌을 말했을 뿐이야. 너 그러는 거 보면 꼭 주인의 향기를 질투하는 하녀 같아. 아, 참. 오빠가 뭐 얘 매니저라도 돼? 나도 솔직한 내 느낌을 말했을 뿐이야. 아이고, 아유, 하여튼 기집애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니까. 네, 선생님. 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꼭 탈고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그 원고가 되지 않으면은요 다른 원고도 가편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네. 네, 부탁합니다. 네, 음원탐입니다. 네네. 네, 잠깐만요. 강승우 씨, 봐봐요. 이건 누가 쓴 거야? 40대 건강학. 쓴 사람 없어? 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썼는데. 나 이 친구 이 정신 나갔구만. 자네 사람 잡을 일 있어? 다음 달에 간장약 광고 대대적으로 나가는 거 알아 몰라? 이 무슨 간장 보호의 치료법까지 이렇게 있는 대로 다 늘어놓으면 그 광고는 어쩌라는 거야? 그 사람들 그 광고비 얼마나 센 줄 알아? 이 다시 써. 뭘로요? 뭘로든. 잡지 백지로 내라 말이야. 자. 아차, 그리고 말이야, 이 기자, 그 지난번 기획 기사 있지? 그 한국의 영화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그 말이야. 그게 원래상 받기로 결정이 됐어. 혼자 사는 거지요? 이형 축하해. 저기요. 한턱 쓰는 거야? 자네들도 축하 한 번 받으면 어디가 덧나? 같은 지붕 뒤집어 쓰고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들 인종들이 다를까 원? 에? 참 이재 씨, 나 좀 봐. 이거 정말 기중문금 아니 이거. 아유.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이희재만 줄줄이 호박으로 횡재야 이거? 이거 너 횡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하고 수가 같냐? 이 바다 경륜이 다른데 넌 권고사직 당하지 않는 것도 천만 다행인 줄은 알아라. 영업부에 자리 하나 비었대. 뭐야? 어제 증권 때문에 여의도 갔다가 얼핏 들었는데 그 조영아 있지? 걔 실종됐다는 소리가 있어. 조연아요? 뭐 안 보인 지는 한 4주쯤 됐대나 봐. 그거 한번 붙어봐. 아니 조연아라면은 최근에 거의 활동도 없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일입니까? 아니야. 뒤에 남자가 있대. 그 왜 그 정종우라고 거성산업의 부사장 있지? 그 친구하고 뭔가 있는 모양이야. 르뽀기사로는 이젠 안 맥혀. 어? 변덕스러운 독자들 구미 맞추려면 뭔가 쇼킹한 메뉴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오늘 간부회의 들어왔다가 낭심만 당했어. 우리 기자들 발 느려서 판매 부수 떨어졌다고 말이야. 마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보안 철저히 하고 잘해봐. 자, 프린커피. 고마워. 야, 이 여자 돈 벌었구만. 누구 말이야? 왜 미스 코리아 출신 가수 있잖아. 승소했는데 배상금이 1,000,000원이래. 나 이런 정경환 씨 빌딩 세들었다가 덤태기 썼잖아. 내연의 관계로. 잡지에 나고 돈 벌고 그 여자 꽁알 다 먹었네. 당사자 명예훼손은 생각도 안 해? 야, 연예인한텐 많이 알려지는 게 명예지 딴 게 명예야? 오영한텐 연예인은 사람도 아니구만. 무슨 소리야? 야야야, 싸워라 싸워. 거희 형 어디가? 야, 커피 한잔 하고 가지. 나 바빠. 미안해. 야, 동포끼리 같이 좀 말자고. 뭐야? 부장이 또 소스 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다음 달 특종상은 또 제 거 아니야? 에휴, 볼 것도 없지 뭐.
우먼타임 이 기자입니다. 잘못 찾아왔어요. 딴 게 아니라 조윤아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걔 지금 외출했어요. 잠깐 뭐 좀 물어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 오래 괴롭혀드리지 않아요. 5분만요. 아니 5분 아니래도 됩니다. 1분만요. 어쨌든 난 기자하고 볼 일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딴 기자들 다 눈치채고 있어요. 딴 기자들 곧 몰려오기 전에 오늘 편하게 응하셔서 내일의 소날 피하는 게 어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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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감독님이세요? 예, 저 우먼타임 이희재입니다. 작품 들어가셨다면서요? 예. 근데 말입니다. 지난번 수선할 때 그 조연하고 같이 공연했던 조연 배우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여비서 역이었죠. 예. 이경선이요? 아니요. 우리 잡지 표지 모델로 써보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나갈게요. 네. 원고 시험장은 무슨 수로 메워? 낌새 보니까 이걸로 시험 대신할지도 몰라. 진짜? 비반 애들한테 그랬대. 아무튼 난 이렇게 해서 또 한 고비를 넘기는구나. 근데 너 저번 율리아 뭐 나왔어? 야, 묻지도 마. 난 정말 그 교수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너 미치지 않게 만드는 교수가 어딨냐? 선우는 뭐 나왔대? 걔 뭐 보나마나 A뿐이지. 오빠야? 안녕하세요. 네, 들어왔구나. 너 요새도 밤에 힙하는 분이? 오빠 무슨 인사 그래요? 근데 선혜가 안 보이는 것 같다. 안 그래도 걔 얘기하고 있었어, 오빠. 아무튼 난 걔 때문에 미쳐.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꼭 강의 끝날 때 질문해대니 그러니 A뿔이 안 나오게 됐어요? 교수도 남잔데 걘 리포터도 타이프 쳐서 내더라? 이거 또 씹냐? 또 씹어? 아유, 걔나마 자기 분석학 시험 있으면 얄짤없이 빵꿀 거야. 주제를 모르니까. 암튼 너 걔 만나면 잔대가리 좀 굴리지 말라고 그래. 밤늦게 죄송합니다. 황문경 씨 댁이죠? 용평이요? 촬영이 며칠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 제가 뭘 좀 잊고 나왔는데요. 저희 집 좀 불러주세요. 몇 호예요? 603호입니다. 예. 경비실입니다. 소포가 왔는데 도장 좀 준비해 주세요. 예. 누구세요? 소포 갖고 왔는데요. 아, 네. 잠깐만요. 누구야? 왜 이래요? 나가요. 모모타임 이 기자입니다. 기자? 무슨 얼어 죽을 기자야? 난 당신 몰라. 무단 침입으로 고발하겠어요. 나가요. 다 알고 왔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이래. 근데 이 사람이 조연아 씨 지금 집에 없죠? 여행 중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난 몰라요. 어서 나가세요. 조연아 씨 실종됐죠? 실종? 소설 쓰고 있네. 여행 갔다잖아요. 네. 이경선 집으로 여행 갔죠. 이경선이하고 제일 친한 거 알고 있어요. 영화 4편이나 같이 찍었잖아요. 가정치곤 졸렬하군. 알면 쓰시든지. 난 추측 기사는 쓰기 싫습니다. 단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괜히 제 배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걔 좀 가만히 놔두세요. 왜들 이렇게 가만히 사람 찾아서 휘저어놓는 거예요? 진짜 본인도 없는데. 치정보다 더 좋은 피신의 동기는 없대죠? 이봐요. 난 지금 여기서 당신한테 그 미친 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나가요. 응하는 게 이로우실 텐데요. 거절한다면? 폭로죠. 정정하고 조연아 씨하고의 관계를. 뭐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쪽한테 달렸죠. 불청객이란 건 알지만 커피 한 잔 주십시오. 연하가 배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기사화되는 거 피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알려진 이상 다른 부탁은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밝혀주길 바래요. 그때가 9월이었으니까 한 3개월쯤 됐죠. 웬 남자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나는 길에 안 들리고 갈 수가 있어야죠. 어때요? 들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가구가 바뀌었네요. 용건부터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카페에서 수표를 찢었다고 하시던데 그 다음 말씀 좀 해주시죠. 언제부터 그렇게 끝나풀 노릇을 투철하라고 배웠죠? 그때 이미 얘기 끝났어요. 더 할 얘기 없어요. 조연아 씨는 선택권이 없을 텐데. 사람 잘못 봤어요. 내 결정은 내가 해요. 난 조연아 씨가 상당히 영리한 줄 알았어요. 실망시켜서 기뻐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줄 때 받아. 그래야 한 살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야. 난 당신을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여보세요. 난 농담은 안 해. 원하는 걸 가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예를 들어서요? 처찰이 될 거야.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야간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뭔데 사람을 쳐? 냄새 좀 알아 이겠어. 이게 그런데 이게 누굴 상대하는 줄 몰라? 어? 어디 다시 한 번 퍼봐. 그럼 그 수표를 주라고 지시했던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사주한 사람이 그렇게 분명한데 왜 가만히 있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주도 문상객이 있어야 곡을 하죠. 또 설사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무슨 소용이에요. 스캔들로 취급될 것 뻔한 거고 사람들한텐 그저 순간 동안 자기네들 기만 즐겁게 만드는 술안주용 까십에 불과할 뿐인데 연애를 안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남의 집 불구경에 좋아라 구경하겠죠. 그래요. 사람들은 진실 따윈 원하지도 않아요. 그 수표는 왜 오늘은 이만해요.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조연아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내일 함께 떠나죠. 오후 2시 어때요? 어저께 얘기했던 그 수표 얘긴데요. 그 수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수표 애를 떼라는 조건이었어요. 내가 여자라는 거 생각 못했어요. 네가 어떤 끈을 당겨도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왜죠? 난 알아. 넌 그저 평범히 아이나 키우면서 살기 있는 아까워. 어떤 남자든 넌 들 과분해. 넌 너의 길을 가야 하지 않니? 아이 때문에 널 희생할 거야? 이런 우스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정치적 야심과 나의 크기를 비교했다고 말하세요. 당신 앞날에 아이가 장애가 된다고. 그럼 존경이라도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오래 끌수록 서로가 취해져. 네, 그러니 낫겠어요. 미친 짓이야. 그 기회는 지나갔어요. 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원망도 안 할게요. 여태껏 그래온 것처럼 죽은 듯이 살겠어요. 대신 아이는 낳겠어요. 좋게 얘기할 때 들어.
사람들이 알면 모든 게 끝장이야. 그래서 더 이상 만나달라고 하지 않겠다잖아요. 이 판국에 네가 애라면 누구 애라는 것이 안 밝혀질 거건. 자, 내가 제일 하나 하지. 구절 하나 만들자. 그게 편할 거야. 그렇게 자상한 줄 몰랐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이건 서로를 위하는 일이야. 특히 그쪽을 위해서 말이죠. 난 포기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낳겠어요. 난 지금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하고 있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정도면 웬만큼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더 필요하면 구자에 넣어줄 거고. 수재 창녀 취급이군요. 나 지금 가봐야 돼. 네 넋두리 들어줄 시간이 없어. 날 이렇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 갖고 가시죠. 너 같은 여자가 늙어갈수록 필요한 건 돈이야. 명심해. 정종우 씨. 그런데 굳이 끝난 남자의 아이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구나 배우의 입장에선 대단히 타격이 클 텐데요. 여자는 아이 앞에서 논리를 따지지 않아요. 여자가 아이에 대해 가지는 집착, 그건 여자들의 운명의 업이거든요. 걔도 여자임을 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해하기 힘든데요. 걘 정종으로 5년 전에 만났어요. 그동안 중절 수술 4번이나 받았어요. 지난번 수술 때 합병증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까지 놓치면 불임이 될지도 모른댔어요. 연화 데뷔하고 2년 됐을 때 강호재 감독하고 스캔들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거 사실하고 달라요.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서 겹치기로 주연 따내니까 연하하고 경쟁 관계에 있던 애들이 헛소문 퍼뜨린 거였어요. 그때 받은 상처로 걔 1년간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런 고통 잊으려고 정종도 만났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 왜들 그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걸 못 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고로 산다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건지. 손가락조차 길이가 다른 법이잖아요. 다 제각각인 건 당연한 건데 정말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 조용필 같은 슈퍼스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기적 같아요. 세상이 공평하다면 그 애가 받은 고통 대신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해요. 호구지책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갑자기 언니가 웬일이야? 그래. 별일 없었지?
연아야, 같이 온 사람이 있어. 누구? 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연아야, 예. 미안합니다. 제 저러는 거 생각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원 감독 파초할 때 춘천 로케 현장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죠. 아, 네, 생각나요. 안녕하세요. 연아제 트렁크만 들고 처음 여기 왔을 때 인사도 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거의 자포자기 하다시피 해서 살은 이만큼이나 쪄 있었고, 저 같은 단역 전문이야 뭐 그런 게 문제될 게 없지만 걔한텐 그게 중요하거든요. 당장 사진 한번 찍어도 표가 나는데. 이 기자님은 연기에 대한 걔 자세가 얼마큼 치열했는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한마디로 광기가 번뜩였어요. 손끝, 눈동자, 발끝까지 뻗친 신경선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극한적 표현이랄까요? 작품 해석력도 남달랐고요. 카메라가 그냥 걔를 쫓아다니기만 하면 된다고들 했어요. 밤새막이 hil수인 촬영장에서 글쎄 졸지 않는 건 걔뿐이더라고요. 감독까지 조는 판에. 쟨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절대치를 뽑아내다 보니까 자연히 선배들하고 불협화가 잦았어요. 연아가 너무 튄다 이거죠. 너한테 하기 힘든 일 시켜서 정말 미안해. 느낌이 좋아. 어쩐지 사람 하나를 만났구나 싶은 기분이었어. 누구 기분 말하는 거야? 난 더 이상 대불이 되는 거 싫어. 제기할 수 있다는 환상을 끌고 다닐 기운이 없어 이제. 연아야, 내 얼굴 좀 봐. 이게 미치기 직전의 여자 얼굴이야. 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게 소원이야.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야. 악몽을 빨리 깨버려야 해. 당당하게 일어서야 해.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니? 언닌 몰라. 언니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줬어. 먼지까지 털어줬어. 그런데 이게 뭐야? 내 평생이 쓰레기가 됐잖아. 난 안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그런데도 하루 종일 소리가 지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야. 그래도 살아야 해. 그게 인생의 더러운 점일지도 모르지만 난 오래 살아야 돼. 내가 피를 흘릴 만큼 악착같이 살 거야. 연아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어두운 네 상처를 딴 사람한테 내밀어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니?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그건 아무한테도 가치 없는 일이야. 제 처음 얼마 동안은 거의 꼼짝 않고 앉아있기만 했어요. 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한 열흘쯤 지났는데
불 꺼. 비가 와. 음악 때문에 빗소리가 더 고와. 밖이 하나도 안 보여. 세상이 아름다운 건 비 올 때뿐이야.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내 머리 어때? 난 어떤 땐 머리 빗었는지도 몰라. 괜찮아. 전에 내가 어땠는지 생각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 그땐 최고였어. 난 하느라고 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 애를 썼는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살 수만은 없으니까. 제 요즘 영화 테이프 보면서 연기 공부 새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론 공부까지도요. 왜 나와요, 언니? 아니, 너희들 이슬만 먹고 사는 풀벌레야? 냉장고는 텅 비어가지고. 같이 가요. 들어가 보세요. 가자. 여기는 왜 오셨죠? 왜 절 기다렸습니까? 손이 작군요. 한 옥타브도 다 못 찍겠어요? 어떠세요? 날 안고 싶지 않아요? 남자들은 날 보면 안고 싶대는데 난 모든 걸 잃었으니 더 지킬 것도 없어요. 사냥감이 나타났으니 어서 잡아보지 그래요. 절 믿으세요.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말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따위 위선 이젠 지긋지긋해요. 아주 냉소적이군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자신을 못 믿을 때가 많은데 어떻게 타인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든 사람을 다 불신하면서 사는 건 비극 아닙니까? 돕고 싶습니다. 딴 뜻은 아니에요. 언니한테 다 들었겠죠. 내가 왜 여기 와야 했는지. 네. 난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을 부인하지도 않고요. 그때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나는 스스로 떳떳하게 해왔으니까요. 병원에서 다시 아이를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자가 여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이 세상 어떤 공포도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을 거예요. 남성을 잃는다는 생각 해본 일 있나요? 자네 그 잘생긴 얼굴 덕분에 인터뷰 성공한 거야. 자, 들자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년에 보기 드문 스쿠프야. 여성지 성격에도 딱 맞아 떨어지고 말이야. 배우의 사생활이라는 거는 사실로 보도한 기사라고 해도 때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위력이 엄청나게 달라지거든. 요즘 미묘한 때라서 그런지 그런 게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 어때? 이번 부수 결정회의 때 남목에 힘 좀 주고 회의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우리 한번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후로는 이 일간지나 주간지에서 아예 못 떠들 정도로 조연아 스토리를 상세하게 발표를 하는 거야. 현재 우리 판매수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강 현상에 스톱을 걸어야 하는데, 잡지는 성격상 저널리즘보다는 경영이거든. 아유, 딴 잡지는 포르노까지 실린 판국에. 아니, 그러다가 범타로 그치면 제가 난처해질 말씀하세요 지금? 야, 이 무슨 소리야? 술맛 떨어지게. 우린 최후에 웃게 돼 있어. 대단한 낙천주의자예요 부장님은. 믿는 게 있으니까. 했을 때 같다 그랬어요. 에이, 나쁜 사람이다. 그래도 나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거려? 톡쇼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는 겁니까? 사장님 특별한 난 남미 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걸 잊으려고 했어요. 특별한 이유까지야. 절망감, 과거, 연기를 향한 나의 집념. 이대로 잊혀지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보고, 그 다음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생각은 오직 하나였다는 걸 알았어요. 연기만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요. 이민을 가시는군요. 응? 예. 지금 오는 거야? 조연아 거는 잘 됐어? 촬영만 마치면 대충 끝나. 지금 어디 가?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왔어. 머리 좀 식히려고. 바쁘지 않으면 커피 한 잔 어때? 난 요즘 딜레마야. 왜? 왜 지난달 자살한 여고생 있지? 성적 때문에. 근데 부장이 나더러 걔 엄마 수기를 쓰래. 근데 합의된 게 아니거든. 가라 수기를 쓰라는 거지. 난 못 쓰겠다고 했어. 그렇게 느닷없이 상처를 건드리는 거, 걔 엄마한테서 걔를 또 죽이는 거라고. 그건 간접살인이라고 그랬더니 부장이 그래? 자네 배 덜 고팠구만. 우린 모두 미쳤어.
이건 내 생각일 뿐이지만 지금 조연아의 경우가 우리 사회의 환부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한다고 봐. 정종호를 폭로해야 해. 이건 스캔들리즘하고는 다른 거야. 어쨌든 이 기자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불의의 급수를 접하고 있으니까 긁을 수 없는 데가 가려봐. 못 견딜 노릇이라고. 맛 좀 보세요. 예. 블루 마운틴이에요. 아무렇게나 마시는 커피는 질색이거든요. 조 기자님도요. 예. 전엔 원두 한 통이 3일이면 없어졌어요. 팬들이 워낙 몰려와서. 어때요? 글쎄요, 뭐랄까요. 이런 커피는 평생 착하게 산 사람한테 상으로 주는 커피 같아요. 아주 오묘한데요? 사실 블랙으로 마셔야 참맛이 있는 건데. 조연아 씨가 좋아하는 감독은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알란 파커가 좋고요. 김윤영 아니고요. 그 사람 작품으론 최근에 바다가 참 좋았어요. 전 스필버그쯤을 생각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물론 그 사람만큼 재기 가득한 사람도 없죠. 영화를 보고 나면 일단 손해 봤다는 느낌은 없으니까.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달라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는지. 하지만 난 리차드 아텐보로 같은 사람이 영화사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간디 만든 감독 있잖아요. 간디 기획부터 완성 공개까지 20년이 걸렸대요. 전 3시간 8분 동안 내내 간디하고 공생체험을 느꼈어요. 영상으로 간디가 완벽하게 살아난 거예요. 화면의 구도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텐보르만큼 롱숏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빛과 그림자가 엮는 간디의 그 시네마토그래피. 미안해요. 저만 떠들었죠? 아니요.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이건 무식해놔서. 이 기자, 난 말이야 고운 꽃에 왜 벌레가 많이 따른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여자 어깨선이 아주 일류두만. 그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면 견딜 남자가 있을까? 나는 의문이야. 이 기자, 조연아 눈 봤어? 온통 고독과 욕구에 꽉 차 있더라고. 날 원하는지도 모르지. 축축했거든. 내가 전에 말했지. 나 아니면 한국 여자들은 불면증에 걸릴 거다. 난 악기 연주 하나는 아주 잘하거든. 아무튼 말이야, 온몸이 뜨거워져서 혼났어. 이기자,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래? 이기자 어때? 난 여자를 잘 알거든. 색상대로 조연아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을까? 누당이 푸르스름한 게 여러 잡을상이더만. 하기야 그런 걸 스타가 된 여자니까 내세울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했다간 죽여버리겠어.
무슨 일이야 대체? 뭐가? 조 기자고 그러는 거 다 봤어. 왜 그렇게 연민이 많아 사람이? 내가? 조연에 대한 이 기자의 개인적인 관심, 그게 문제야. 기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느낌이 달라 이 기자. 나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 취재 어차피 우리 회사 일이야. 공사 섞지 말라고. 조 기자한테 그럴 게 뭐 있어? 그 여자 섹스를 파는 소모품 취급하잖아. 어차피 이 세계에선 누구나 다 소모품이야. 정말 코미디라고. 네, 말씀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살게요. 네, 내년부터는 활동해야죠. 김 감독님 작품이라면 출연 안 받고도 하겠어요. 언제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무슨 얘기야? 김 감독님 다음 작품에 내가 생각 있으신가 봐. 그 감독님 정말 고마우신 분이시다. 김 감독님이 오늘 때면 난 거절할 수 없어. 초 캐스팅 때 나를 고집해 주셨고, 왜 언니도 들었지? 그 배역이 맞는 배우는 한 사람이란 얘기 말이야. 난 그분의 그런 작가 의식을 존경해. 드물거든. 왜? 너 립스틱 지워. 그거 안 어울려. 어때? 간만에 처음 바르는 건데. 이쁘잖아. 차서지 못해. 아니 무슨 짓이야? 아니 이 아가씨 정말 못 쓰겠구만. 어?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내가 정말로 그토록 오래 고통을 받았는지. 난 언제나 악몽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난 애를 낳아야 해요. 가족 사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난 이제 절망은 안 해요. 아기가 날 필요로 하고 또 날 깨어있게 도와주니까요. And the stick fighting? I just do that for a little extra money. Yeah, I saw you give it to the monks. You see a lot. 이렇게 잔인한 거 애한테 괜찮을까? 뭐가? 괜히 람보 같은 애 나오면 어떡해? 아, 잘 됐지 뭐. 너한테 언짢게 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거야. 뭐야? 언니! Well, like the colonel says. Good man. 아유, 알았다. 알았어. John, I'd like you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se photos. I don't know how much you know about Afghanistan. Most people can't even find it on a map. But over 2 million civilians, mostly peasant farmers 언니. and families, have been systematically slaughtered by invading 왜? Russian armies. 움직임이 느껴져. Every new weapon. 뭐가? 아기가 노나 봐. 좀 만져봐 언니. warfare has been used to eliminate 신기해 these people, 죽겠어. and they've been very successful on many levels. 전 주관님 말씀에 저 이 기자는 대학 시절에 시를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알겠어. 정종한테 너무 신랄한 거 아니야? 그 친구 좀 다치게 생겼어. 아무튼 조연한테 동정 편지 많이 가겠군. 역시 이 기자는 우리 잡지의 특급 기자야. 아 참 그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정말 애썼어. 피곤할 텐데 말이야. 사우나라도 좀 하는 게 어때? 아주 푹 좀 쉬라고. 응? 예, 편집부 앉습니다. 정부. 웬일이야? 윤 기자, 이리 와봐.
박석주 이혼한 건 미국에서 돌아온 이유라는 거야. 윤 기자 그 여자 만나가지고 기사 쓴 건 불과 2주일 전이고. 독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 그 여고생 엄마 수기도 딴 기자한테 넘겨줬잖아. 윤 기자 그런 식으로 거부한 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그렇게 순교자 되는 길 자꾸 재촉해봐. 저는 그런 원고를 쓸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한 번쯤 그 사람들 본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친구 십자군일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 팬이 부장님 팬은 아닙니다. 그래?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왜 내 밑에서 일했어 그럼? 난 2년 동안 부장님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도 감정도 없는 허수아비로 말입니다. 그래서 뭐 보너스라도 달라는 거야?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돌아갈 문을 봐야지. 저쪽이야. 전도를 빌어주겠어. 그 나이 어디 가서 빌부터 살 수도 없겠지만 말이야. 육값을 짚으려면 상대를 봐가면서 짚어. 난 눈쓰게도 헤매는 실력 갖고 놀고 있네. 윤영. 살인자의 심정을 알겠어. 그 순간에 날 억제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 윤영 심정 이해해. 우리 낮술이나 한잔 하자고. 난 그만두기 위해서 구실이 필요했어. 이 생활 정말 오래 끌수록 너무나 괴로웠어. 세상은 변수야. 난 그런 새끼들한테 오줌을 싸고 싶었어. 그래. 세상은 암에 걸렸어.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이 응어리를 삭힐 수 없다는 거야. 알아. 이해해. 그러니까 이빨이 빠지도록 마시자는 거야. 마셔. 까짓거. 해봐요. 맥주 더 줘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잊어버려. 잊긴 어떻게 잊어? 누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부도덕한데? 다시 씨를 쓸 거야. 독약을 마시려면 그렇지까지라고 했지만, 그리고 조연아를 위해서 내가 그 여자 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오경모. 그렇게 뽀얄 수가 없었어. 왜 그래?
윤영, 이 형도 알잖아. 내가 나한테 화내고 있다니까. 난 싸움에 진 거야. 난 내 머리털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 어머, 이게 웬 횡재야? 오빠 술 마시는 걸 다 보고. 조심해. 일로 와줘. 술 냄새. 아유, 오빠. 괜찮아, 이해해. 아유. 아, 근데 뭐가 이렇게 입고 싶었어, 오빠? 마감 지나니까 나 완전히 파파할머니다. 피부도 너무 나빠지고. 이따 전화해. 희재 씨. 왜? 희재 씨 찾는 전화 오늘 100통도 넘었어요. 아니 어디서? 이거 뜰 거예요. 여보세요? 예, 방금요. 주간부 정 기자요. 여보세요. 근데 정 기자, 그걸 왜 나한테 탓해? 아니 계열사라고 해서 일간지 주간지까지 꼭 그렇게 솥을 넘게 하나? 단독 인터뷰를 원했단 말이야. 뭐 뺏겨? 뭘 뺏겨? 아니 주간지가 월간지 기사 받아쓰기 뭐한 거 아니야? 그만해, 끊어. 어디 피난이라도 가 계셔야겠어요. 실명. 부장 못 봤어? 모르겠는데. 아니 어디 갔는지도 몰라? 주간부 육장하고 싸움 나갔어요. 왜 저렇게 기억하는 거야? 왜 그래? 그 조연아가 자살이라도 했어?
이 기자, 대단한 성공이야. 이 신문 광고 보고 독자들이 난리가 났어. 정말 사기업은 멋지게 쳤어요. 난 그 여자 그렇게 색전곡을 만든 기사 쓴 적 없어요. 아, 잊어버려. 아니, 이 사람이 이미 물 건너간 감상에 매달리고 그래? 감상이라고요?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켰는데도요? 정종우에게 왜 뺐어요? 그것도 데스크의 권한입니까? 나 혼자만의 결정 아니야. 아, 회사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어떤 스쿠프라고 해도 그냥 발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결과를 생각해야지. 그게 저널리즘 아니야?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더니. 말 조심해. 순진한 척 해봤자 득될 게 없는 세상이야. 이봐, 만일 정종우 쪽에서 딱 잡아떼고 명예훼손으로 판매 금지 신청이라도 하면 그 재정적인 손해 이 기자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정종우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리 물 먹일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또 조연아도 그래. 그 오히려 홍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속살 배주는 게 취미인 여자가 많은 남자를 상대한 과거를 가졌다. 그 오히려 이미지 업되는 얘기잖아. 그런 거 바라는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을 고소하겠어. 경고로군 그래. 누가 누굴? 이거 봐, 난 기소되지 않아. 회사가 보장해. 세상이 보장해. 개소리하지 마. 네가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어. 무슨 짓이야? 아니 이 아가씨 정말 못 쓰겠구만. 어? 도망가 버릴까 했어요. 아까 못된 짓 한 벌로요. 예? 타세요. 운전은 제가 할게요. 예. 아니 뭐 그렇다고 차를 몰고 가면 어떡해요?
있어서 정말 반갑고 놀라. 이젠 만족했지. 연아가 쓰러졌으니까 이제 만족했지. 여긴 왜 왔어? 이것도 직업적인 관심이야. 넌 그렇게 사람을 마지막까지 죽이는 인정이야? 넌 그렇게 사람 짓밟아도 돼? 언니 제발 이러지 말아요. 언니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왜? 얌전하게 집에서 추억이나 하지. 언니 너한테 그냥 웃기는 얘기밖에 더돼. 언니 이러지 마요. 아무튼 고맙다. 일찌감치 네 인간을 보여줘서 말이야. 이 따라온 인간. 언니 근데 진짜 이 기사님 이쪽으로 가요. 빨리요. 참 언니. 아이가 사선됐어요. 워낙 태반이 약하기도 했지만 저로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오빠 또 술 먹었구나? 오빠 와서 텔레비 좀 봐봐. 난 정말 질렸어. 아유, 이제 제 배 나온 거 봐. 이제 옆모습 보이면 안 되겠네 진짜. 얘가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 이건 수채 딴 사람한테 볼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혼자 설치는 걸 야성으로 생각한다니까. 아유, 그만큼 낯살 챙겼으면은 주제 파악 좀 해라. 어? 오빠, 쟤는 있잖아. 여자의 뭐 키가 170이 안 되면은 친구를 만나지도 않겠대. 아유, 철딱선이 없는 계집애들이 좋다고 깍깍대니까 이건 뭐 지가 뭐 꼴에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야. 아유, 꿈깨라 꿈깨. 야, 너 설치는 거 보면 정말 밥맛이다 밥맛이야. 어? 네, 연예인은 꿈의 메신저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괴롭고 쓸쓸하고 현실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연예인들은 우리들 가슴에 불을 지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메신저가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우상이 고장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깊은 밤 이렇게 모였습니다. 박 선생님, 드라마 보시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또 인명경시풍조가 한데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일부 대중문화와 일부 특수한 직업인의 부도덕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연예인, 다시 말해서 영화 배우라든지 또는 TV 탤런트라든지 또는 가수라든지 이런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도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인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변호사, 의사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법과 같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 백 변호사님, 드라마 속에 그 이 기자라고 나오죠? 예. 그 이 기자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간성입니까 아니면 기자로서? 기자로서요.
기자로서는 대단히 그 직업의식에 철저한 기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웠던 건요. 그 인권의식이 제대로 안 박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무 아파트에 집주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든지 또는 들어가서 취재의 수단이기는 합니다만은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든지 이건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난 이 기자의 인간성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맨 나중에 자기가 쓴 기사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편집부장을 때리고 그리고 찾아간 장면 병원에까지 찾아가서 그야말로 혜선이의 어떤 횡포 같은 것을 아무 반항 없이 그냥 네.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 그러면서 고민하는 장면 요건 이 기자가 젊은이다운 그리고 기자다운 그리고 지성인다운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장님 근데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은 남의 아파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러시는데 들어가는 게 목적인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취재를 위해서는 사실 취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거부 반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옆에 주의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 최대한 이용해 갖고 그 정보를 뽑아내 가지고 그게 이제 기사와 연결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행동하는 자체가 조금 이제 가격스러운 면은 있었지만은 일단 취재를 하기 위해서 취재원한테 접근한 방법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박사님은 이희재 기자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자는 제가 보기에요 아주 패기가 있고 또 의협심이 강하고 또 자기 책임감이 강한 그런 기자로서 특수 직업인으로서의 근성을 갖고 있는 올바른 그런 직업관이 있는 그런 기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고 박사님 조연아라는 여배우가 애를 낳으려고 끝내 고집을 하죠. 사산하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왜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여성의 본능인데 우선 종족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이제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는데 더욱 여성은 이제 더욱 강합니다. 그것이. 예, 그것과 그 다음에 또 여성 이 조연아라는 여성은 여성으로서 완전한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 하는 이런 이제 동기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사귀던 남성에 대한 그런 미움으로서 같이 소위 말하는 자멸을 해보겠다 하는 처음에 그런 동기가 있었지만은 아이를 뱃속에 두고서 시간이 흐르면서 부터는 역시 여성의 본능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요. 미혼인의 모성애는요 대단히 큽니다. 사실 더군다나 이제 이 조연아라는 여자는 대사에서 나옵니다만은 기자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남성 상실에 대한 걸 생각해 봤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성을 다시 한번 임신 중절 수술을 받으면 완전히 이 여자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할 그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가 어린애 못 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든지 여성으로서 할 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로서의 어린애를 낳고 싶다는 욕망 이건 거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대사에 나옵니다만 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연아라는 여배우가 어린애를 낳고 싶은 것은 대단히 순수한 동기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편집부장이요. 막판에 한 방 얻어맞는 그 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장 그분은 우리 아까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참 목적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참 위험한 생각을 가진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불쌍한 이기주의자이다. 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의 회의에 빠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 변호사께서 이런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 잡지사 데스크는 이 편집이기 전에 하나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부장은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는 도덕성이라고는 추워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생각 같아서 이런 사람은 지구촌에서 완전히 그 몰아내 버려야 될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뭐 윤 부장께서도 잡지 편집장이신데 실제로 이런 편집장이 있습니까? 그 기자들이 써온 기사를 180도 다르게 뒤집어 버리는 편집부장이 흔히 있습니까? 이제 요 이제 편집에 대해서 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데스크에서 이제 그 수습 기자일 경우에요. 수습 기자일 경우에는 이제 그 취재를 어떻게 하고 원고 작성을 어떻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기자처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중견 기자가 됐을 경우에는 기사가 올라온 경우는 그 같이 의견을 나눌지언정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다른 180 다른 기사를 갖다 낸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위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 이희재 기자가 쓴 기사대로 나간 게 아니라 전면 바뀌었죠. 네, 무슨 내가 버린 남자 이렇게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예. 정정우라는 사람에겐 싹 빠지고 예. 그런 일이 자주 있냐 하는 겁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사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항상 기사 내용에서 상대방 있기 마련입니다. 그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이쪽도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얘기를 갖다 일방적으로 쓴다는 것은 그 기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희재 기자도 기자 정신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정정우 취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취재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유능하다 보지만은 그 기사 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그게 아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는 지금 많은 주부들과 또 대학생 몇 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연예인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노주현 좋아합니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습니까? 마음이 넓고 풍요로운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사생활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궁금해요. 오늘 드라마 속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 여배우요. 여배우요? 네. 여배우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듭니까? 자기 삶에 적극적이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배우가 폭력에 의해서건 금력에 의해서건 애를 한 4번 중절수를 시키고 저러고 있는 것도 마음에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 본인의 의사였다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 연예인 되어보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네. 친구 중에 연예인 있습니까? 네. 있어요? 어떻다고 그래요? 생활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어려운 직업이고 그 사는데 어떤 면이 불편하다 그럽니까? 일단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하는 직업이라는 건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스캔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스캔들에 휘말리는 여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요. 스캔들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반대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어느 분이 갖고 계신가요? 네. 잡지 뭐 보십니까? 기회 닿는 대로 보죠. 네. 최근에 뭐 연예인들의 소식을 잡지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 잡지 저 잡지에서 다루는 큰 내용들은 들어서도 알고 읽어서도 알죠. 그런데 그 보시기에 잡지 속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이 믿을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글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주영필 씨 같은 경우에 이혼을 했다. 네. 이런 사실 정도는 믿을만하죠. 근데 그 다음에 스캔들로 연결되는 문제들은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믿지 못해서 버릴 만하다 하는 건 버려야 되겠죠. 드라마 속에 그 조연아라는 여배우 말입니다. 네.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고 연예인으로서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연예인들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편집. 연예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썩 잘하는 연예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놓고 보면 글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다. 네. 백 변호사님, 지금 드라마 속의 조연아 같은 일이 어떤 남자에게 뭐 자기 자이든 타이든 임신을 한 4번 하고 지금 현재 또 임신을 하고 저런 일이 그냥 일반적인 여성의 일이다 해도 이게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큰 일이죠. 그 게이름 문제, 그 게이름 문제로서는 대단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매스컴에서 다루는 문제. 매스컴의 가치는 별로 없겠죠. 그건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지. 어떤 개인이 있으면 하나의 개인적인 비극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데서 저 영어를 사용해서 안 됐습니다. 뉴스밸류라고 하는 게 일반 그 독자들의 흥미의 대상이 흥미라고 하는 흥미 정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역시 뭐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기사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우선 이 여성이 그런 이제 신체적인 사회에 걸쳐서의 그런 중절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연예인으로서 또 공인으로서의 좀 자격이 미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 미국에서 말이죠. 그 어떤 사건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역시 연예인 사건이었는데 연예인은 그 퍼블릭한 존재, 공개된 존재고 하기 때문에 그 사생활이 인정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판례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그 연예인 사건을 몇 건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판결까지 안 가고요. 중간에서 그 잡지사나 또는 그 신문사하고 그 연예인하고 화해가 이루어져 버려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행히 그 미스 코리아 지내고 가수도 하고 현재 디자이너로 있는 김모양이 그 어느 잡지사를 상대로 해서 5억 원 청구송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만 1,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지금 양쪽이 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 요게 이제 판결이 나온다면 그리고 만약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판례가 하나 나온 연예인의 그 또는 여성 직업인의 그 명예훼손에 대한 유자료 액수가 아마 나올 거예요. 대단히 지금 저희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그 명예훼손에 대한 유자료 액수하고요. 미국이나 또는 기타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유자료 액수가 그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그 유자료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번에 김양의 경우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잡지사에서 이거 승복 못 해가지고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항소한 건 아니겠죠? 양쪽이 다? 양쪽이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돈 때문에 항소한 건 아니겠죠? 명예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요? 김양은 일단 명예회복은 된 셈 아닙니까? 이 1,000만 원이라고 했고 이제 전모하고 그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판명됐으니까 명예회복은 됐지만은 그러나 그 오늘 아침에 그 담당 변호사하고도 그 전화를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그 유자료 액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게 인격권의 값이거든요. 이게 이 명예라고 하는 건 우리 인격권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격권입니다. 네. 우리가 밥 먹고 이 잠자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사회적 명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값이 얼마냐. 이건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윤부장께서는 연예인 사건을 많이 다루신 줄 알는데요. 지금 백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판례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판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얘가 그 기자와의 조연아 회사와 조연아의 사건 가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 기자와 편집부장에 대한 얘기를 보시죠. 네, 조연아하고 연예인과 잡지사의 관계가요. 글쎄요,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작년인가로 기억되는데 이제 그 모 잡지사에서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걸리지 않고 이제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이제 기사화해가지고 이제 그 피해 당사자가 이제 그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며칠 전에 그 김성희 그
회양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외에는 그 전에 73년도에 그 필력 사건이라고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그 영화 감독과 그 부인과 이제 그 또 다른 또 감독의 친구와의 사이에 일어난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얘기도 결국 그 나중에 재판에 가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잡지사 쪽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결국 피해를 본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 기사 취재라는 게 아무 허무맹랑하게 들어가는 기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소문이라든가 어떤 이제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이제 정보 제공에 의해서 이제 취재가 들어가고 취재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과 인터뷰 탐문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기사로서 효용 가치가 있을 때만이 이제 기사화되는 거고 취재 도중에 이게 전혀 기사화될 값어치가 없다. 이건 이제 소문 진짜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담당 취재 기자의 판단에 의해서 소문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건 기사를 쓰질 않죠. 그러면 왜냐면 자기도 스스로가 피해를 당하게 나중에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기사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매한 일이라고 보죠.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 미국 판례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할까 봐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쉽죠. 간단하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공익성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또 공인 이론이 있습니다. 공적 임무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인 이론. 공인 이론. 네. 이게 정확하게는 공적 임무 이론인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공적 인물일 때는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공적 인물일 때는 그 사생활이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국민은 그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지난번 부통령으로 지금 당선되신 분도 과거 하나하나의 행적이 나쁜 행적, 좋은 행적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크로스업돼서 비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냐면 이거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과거 사생활을 완전히 국민들이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막 이래서 이제 그 공익성의 이론 또는 공적 인물의 이론, 요게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학자들 간에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의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인 중에 미국 경우에 연예인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네. 미국에서는 그 연예인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예술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술인이라고 하는 측면. 그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영화배우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더군다나 2번이나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요.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판이합니다. 전 미국에서 조금 살아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만약 레이건이 잡지에 가시비에 오르내릴 만큼 사생활이 안 좋았다 해도 대통령이 됐을까요?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안 됐죠. 박성진님께서 보실 적에는 인기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그게 개인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신문에 폭로되고 할 경우에 또는 잡지에 폭로되고 할 경우에 꼭 보호 차원에서만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독자들이 알 권리 쪽에서 봐야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뭐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느라고 독자나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리 현 사회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도 정치가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이제 공인입니다만은 공인에서 이제 공통적인 것인데 뭐 미국 사회에서는 공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공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인이라면 더욱이나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해 줘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된다. 왜냐? 그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그 인간의 인격체의 기본적인 그 인격을 보호해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고 그것은 이제 독자라든가 주위 국민들이 주위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공인 그 자신은 그만큼 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이라면은 더욱 우리 주위에서라든가 독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또 대중 매체도 마찬가지죠. 보호를 더욱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스캔들이 있어도 감싸줘야 된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스캔들을 독자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이런 대중 매체에서는 알리고 싶어하지만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 자체를
만신창이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잡지에서는 왜 그렇게 연예인 기사를 많이 다루게 되십니까? 글쎄 그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독자층의 그 욕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알 권리. 예, 여성으로 보면은 이제 여성지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뭐 이 미혼 여성이라든가 이제 그 신혼 초에 이제 그 주부들이 많이 보고 이제 그 외에 대중지를 보면은 그 거의 청소년층의 그 독자층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연예인의 기사를 갖다 그 알라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앞으로 연예인이 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지도 그 하나의 그 문화 창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의 사업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저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자들의 그 욕구에 그 맞춰주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 기사가 좀 많이 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윤 부장께서는 독자들의 알 권리와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독자들이 잡지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자들의 알 권리가 우선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그 사생활 문제가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공연을 뺀 제한 연예인의 한도가 된다면은 그 사생활은 어느 정도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걸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생활을 희생하려는 건 사생활 관리를 잘하려는 뜻입니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백 변호사께 한마디 여쭤보죠. 연예인들의 그 좋지 않은 사생활이 폭로되면은 때로는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기사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 보도 공익성 또는 윤리성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도서출 잡지 윤리원에 나가서 매월 2번씩 심사를 합니다만은 결국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기준치를 낼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만은 저는 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 그 다른 비연예인하고 차별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연예인도 아빠이고 엄마이고 또는 딸이고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돼야 될 이 논리는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자기가 남자의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시비에 오르내리게 되면 그 분노하고 이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막 욕하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연예인이 하나 이제 공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역시 그 독자층이라든가 국민들의 주위에서 볼 때 대중들은 그 연예인이 공인으로서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거기에 대한 실망감 여기서 이제 더 그런 것이 상대방의 그 단점을 더 들춰내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또 자기 자신과 또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 연예인과 좀 동일시해보고 싶은 동일시까지 합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동일시하고 싶은 데서 거기서 오는 이제 그 실망감 이런 것이 이제 자신에게 참 불만족스러운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또 이제 호기심도 많이 그 사람은 과연 정말로 내가 완전해지기를 완전한 인간이기를 완전한 그런 공인이기를 바라는데 그런가 하는 그러한 그 저희 많은 호기심을 약점으로 해서 또 이제 이 대중매체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또 기사화하고 이런 지금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백 변호사께 여쭤보죠. 그 미국 생활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그 미국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연예인의 생활이 일반 사람들 생활에 척도가 된다. 척도는 아니지만 그쪽이 문란해지면 이쪽도 문란해진다. 또 그쪽이 좀 미국다운 퓨리탄적으로 가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도 그렇게 된다 하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는 게요.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거울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직업인이 누구냐면 연예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방청석에 나왔습니다만 조용 PD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담다디로 지금 한참 선풍적한 이상은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그 젊은 학생들한테 대단히 지금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하나의 말가짐, 행동거지 요거 하나는 바로 이 청소년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라고는 독특한 생활이 있는 게고 또 우리 사회인은 그 비연예인들은 비연예인들에게 특수한 생활 양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기, 연예인들의 그 인기, 폭발적인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수록 그 사람들의 말씨라든지 또는 행동 거지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감성이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영향을 미치죠 생활에. 네,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백 변호사께서도 연예인들의 생활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연예인들이 가령 특수한 몇 사람이 조금 문란해진다면은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이 이제 뭐 팬이라 그러죠. 이제 그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는 누구 팬이다고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청소년들 입장 같은 데는 그 의상이라든가 스타일, 헤어 스타일 이것까지 전부 다 같이 동일시하면서 또 그 어떤 콘서트 현장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까지 쫓아갖고 열광적으로 이제 하고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연예인이 만약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좋지 않은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는 그 연예인은 그 팬들한테 하나의 배신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거기서 그 뭐랄까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적지 않다고는 봅니다. 네. 결론을 맺어야 될 시간입니다. 백 변호사께서 그 드라마 속의 조연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 오늘 주제가 그 연예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인데요. 이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단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그 일반 국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보호법은 있지만 사생활 보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 사생활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은 이미 1974년에 프라이버시 액트라고 그래서 사생활 보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이 1974년에 만들어서 좀 늦게 만들었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미국은 1890년에요. 그 워렌하고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지냈습니다. 브랜다이스가 사생활을 권리라고 하는 저 논문을 발표해 가지고 미국은 이미 1890년대에 이미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이미 그 판례에 의해서 확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은 안 됐지만 미국은 이 프라이버시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보호법이라는 법은 지난번 50학 초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생활 보호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내가 누구야 그 예쁜 조연아 양에게 충고할 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여배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배우는요 만인의 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들이 자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요 바로 그 여성이 그 여배우가 어떤 잘못된 사생활이 잘못되거나 어떤 잘못 길을 갔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괴로워 그 고통을 느낀 정신적으로 마치 자기의 애인이 그 길을 잘못 간 것 같은. 그래서 조연아 양은 그 연예인은 만인의 애인이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 어떻게 사생활을 꾸려나가야 될지 대답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부장께서는 그 드라마 속에서는 편집장이 한 대 얻어맞는데 뭐 그것하고 상관없이 드라마 속의 이 기자에게 충고 한 말씀 하시죠. 예, 그저 기자도 사실 직업인이거든요.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 직업에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성보다도 이제 그 감성이 앞서가지고 기사가 작성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인이기 때문에 이 간행물을 발행하는 데서는 부수 신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거 생산물이고 그게 곧 판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좀 더 그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었더라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정호 부사장도 만나가지고 하면은 기사가 그래 한쪽이 잘려져 나가는 그 반토막이 기사는 안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그 이 기자는 직업 의식을 좀 철저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요. 그 이런 연예인의 사생활 기사를 보고 하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소위 독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소위 잡지사 쪽도 마찬가지고 대중매체를 소개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팬들이 지금 어떤 쇼킹한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착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 또 대중문화가 이제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소위 말하는 어느 우리 행동과학자들이 얘기했듯이 하나의 그 조건 반사적으로 팬들은 이 쇼킹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또 팬은 또 역시 우리는 쇼킹한 것을 좋아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길들여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팬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팬들도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대중매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자각을 해서 이 우리 대중문화가 이제는 좀 건강성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상이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고 드물게 천재적인 재질을 가진 연예인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영화 한 편 또는 1년에 드라마 한 편만 출연하고서도 연예인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면 스캔들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별을 끌어내릴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든 채로 쳐다보며 살아갑시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